자, 155페이지 16번. 네. A 소유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모한 후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해서는 현재 아무런 등기가 없다. 옳은 것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뭐가 있었고요? 건물.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A 같죠? 토지는 X 토지고 건물은 Y 건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만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건물만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으면 완납하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취득합니다. 완납한 B는 첫 번째 건물 관련된 뭘 취득한다? 네,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겠죠. 또 하나 뭐도 취득하는 걸까요? 네, 토지 관련돼서 뭐도 취득하는 거다? 법정 지상권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B. 이 B가 근데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다? C한테 팔았는데 C는 뭐는 등기를 했는데, 네, 선물은 뭐죠? 소유권 뭘 하였다? 등기를 하였다. 근데 뭐는? 토지 관련된 뭐는? 법정 지상권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다?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법지 취득과 법지 양도는 다르죠. 취득은 뭘 요하지 않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C는 법정 지상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지는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는 걸까요? B한테 법지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법지를 취득하려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는 안 되겠죠. 법지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해달라라고 뭐하고 요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한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B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이를 위치에 있는 사람 C한테, 그죠? 비록 뭐는 없지만, 현재 없지만, 누가? A가 누구한테? C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거는 없다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게 16번 이야기고 또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B가 지상권자인데 맞아요? 네. C에게는 건물만 매도했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두 번째, C는 A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순차. 이게 뭐야? 대위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으니까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자,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않으니까 B는 무슨 자죠? 누구? C는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틀린 지문이죠. 네 번째 거,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경영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직접이죠? 안 되겠죠? 자,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거기가 틀렸어. 5번을 맞게끔 하려면 C는 법정 지상권자는 아니나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서 가서 한번 이 관련된 거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한번 뭐 해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냥 뭐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문제만 풀지 말고 어차피 문제 풀어봐야 틀리는 거 맨날 틀려.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혹시 기출문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출 원판이 있을 거예요. 기출. 예? 기출 한 27회 정도. 몇 회요? 27회가 있을 거예요. 힘들면 큐넷 들어가면 나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큐넷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 원판이 있어.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 그래가지고 27회 갖다가 한 10개만 복사, 10분만 복사를 해. 몇 개요? 그러니까 27회가 몇 개가 있는가 그러면 10개. 그러면 10개를 해가지고 처음 한번 풀어봐. 1번. 그 몇 개가 나오는지 맞춰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고서 그게 왜 틀렸는지 한번 뭐 해보고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날 다시 이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또 풀어봐. 두 번째. 그럼 어제보단 점수가 나을까 안 나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번 풀어봐. 그래서 몇 번 풀어보라고? 10번을 풀어봐. 중간에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 보일 거야. 10번 풀었는데도 100점 나올까 안 나올까? 아니 10번 풀면 100점은 맞을 수 있잖아. 아니 문제는 하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그 작은 점수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자신한테 치유를 해야 돼. 좀 점수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한번 긍정 의미를 가지라는 얘기야. 왜? 26개 낱낱이 풀어봐야 의미가 없고 하나를 잡아가지고 뭐 한다. 하나를 뭐 한다. 싸움의 법칙. 하나를 뭐 하라. 하나만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를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출문제 풀게 되면 뭔가 보일 거예요. 10번 정도 풀어. 그럼 처음 풀어가지고 찾느라고 시간은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죠. 아니 정답 체킹하고 그 다음날 보면 정답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뭘 풀까? 정답이 이어질 거야. 뭐가 이어진다고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한번 100점 한번 맞아보고 그럼 뭔가 달리 보일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는 맨날 틀려 안 틀려요? 그 틀린 지문이 내가 극복할 문제다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잘 읽어보시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16번 잘 좀 분석해 두세요. 자,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법 법지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증여 되고요. 매매도 뭐가 되고요? 가능하고요. 공매도 되죠. 자, 대물 변제도 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뭘까? 환지 처분은 관습법 법지를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해가 됩니까? 환지할 때 이거 기억하면 돼. 태극기 할 때 태극기 모양의 토지가 이렇게 S자로 돼 있어요. 뭐라 했다고요? 자, 이건 갑거고 이건 을거예요. 자, 을 토지에 을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토지를 환지 처분하니까 이렇게 농사 못 지으니까 일직선으로 맞바꾸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요거는 그럼 일직선 되면은 좀 좋잖아요. 그러면 이 을인 토지는 누구 거고 갑 거고 건물은 을 거네. 이 을한테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왜? 여기 무슨 토지였는데 빈 토지 주면 여기도 뭘 줘야 돼요? 빈 토지니까 무슨 처분은? 예? 환지 처분에 의한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그 정도에서 법정지상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무덤기지권 통과. 158페이지 지역권 가겠습니다. 무슨 권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하고 무슨 토지? 타인 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성을 절대 잊지 말 거. 지역권 무슨 토지가 있고요?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승역지다. 맞아요? 요청한 토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지가 되고? 유역지가 되고 승낙한 토지가 뭐예요? 승역지가 되겠죠. 그러면 유역지가 출하한다면 지역권은 주정관계 들어가요. 무슨 관계요? 자, 주정관계 세 가지 대기해 보세요. 뭐 가면? 종 데려가는 거 맞죠? 이건 뭐라 그러죠? 수반성.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 6살 먹은 동생이 있다. 형이 나갈 때는 동생 손 잡고 가겠죠. 무슨 성? 수반성. 어느 날 형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네?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 뭐죠? 수반성 뭐요? 배제. 특이한 뭐하다? 유효. 아시세요? 세 번째, 어느 날 형이 와가지고 지 혼자만 컴퓨터 게임만 재묻혀가지고 혼자 재미만 붙이고 놀고 있어요. 동생 굉장히 심심해 죽겠네. 심심한 동생이 혼자서 독립해서 양도, 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성? 부종성. 이게 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뭐한다?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해서 지역권은 가능한 한 존속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때 종주로 붙여 읽어보세요. 뭐죠? 지역권 앞에다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가 뭐죠? 이가 뭐냐고요?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된 것을 독립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조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아니, 주종 관계에 있는데 종된 것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조로 하게 되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뭐 갈 때 따라가야 되는데 주 갈 때. 그러면 지상권은 저당권 목적돼요? 지상권? 전세권? 근데 뭐는 안 된다? 부정성 때문에 안 돼. 시험 문제 용익물권, 저당권 설정 가능. 틀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역권 때문에. 용익물권자들은 전부 다 현재 점유자이다. 뭐 때문에? 용익물권 설정자들은 전부 다 간접 점유자이다. 뭐 때문에? 그 지역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지문 부종성 가지고 답 맞힐 수 있다. 세 번째,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이 네 글자로 뭐죠? 점유 내놔할 청구는 없죠.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 유역지가 여러 사람 공유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뭐 했다? 중단시켰다.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뭘 중단시켰다? 네?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켰다. 누가? 한 사람이. 그죠? 그래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무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은 뭐예요?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무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권의 사유가 아니면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자, 그럼 무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은 누구한테 해봐야 한 사람한테 효력이 없어요. 이거 뭐야? 중단은 뭐야? 모든 사람한테 해야지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대니까 뭐하고 뭐는? 소멸시효 중단과 무슨 중단은? 반대. 그래서 여기 소원 있다 생각하세요. 소원. 나에게 뭐가 있다? 소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취득시효 중단은 뭐예요? 네? 모든 사람한테 해야지만이 중단됩니다. 이 반대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중단과? 소멸시효 중단은 뭐야? 한 사람만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무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사람한테 해야지 중단됩니다. 불가분성할 때 제일 어려운 이야기고요. 다음 22번.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지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지,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 이제 조문에 있는 거예요. 특수지역권. 그럼 이 특수지역권은요, 자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역권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인역권. 네. 다음에 23번에 1번. 도자기공이 뭐 만들기 위해서?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타인 토지 채취하고자 할 때 지역권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몇 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토지하고 무슨 토지? 타인 토지. 그 지문은 인역권 성질을 갖습니다. 무슨 권이요? 네, 161페이지 26번.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네, 일단 패스하세요. 똥꼬지 부리지 말고 패스할 때 패스란 말이에요.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나중에 풀 것이다. 자,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겁니다. 교수가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의 차이가 있는가? 토지 임차권 경우에는 토지 점유가 전면적으로 누구? 임차인에게 뭐가 되므로?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용익을 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뭐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뭐 할 수 있다. 즉 임대차는 전면적으로 점유가 가는 거고 지역권 설정할 때는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배타적 점유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교수가 물었습니다. 지역권 시효취득도 인정되는가? 네, 지역권 시효취득도 뭐가 되나? 인정됩니다. 근데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통로를 뭐요? 개설하지 않는 통행지역권, 지하의 송수관, 이건 땅속에 있는 거지 표현된 게 아니죠. 이런 용수지역권은 시효취득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맞는 지문. 다음, 지역권은 유역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유에서 성립할 수 있는가?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 곤충 채집, 화가의 회화자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성립할 수? 틀립니다.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2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타인 토지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자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다음, 지역에서 부정성 인정되는가? 라.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종된 지역권과 분리하여 주된 유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있었어요, 여기? 주는 종된 것과 독립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종된 것은 독립하면 안 되겠죠? 그럼 라번집은 맞아요, 틀려요? 특약을 맺으면 주된 유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종하고 뭐 붙여 읽으면 주 붙여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라번집은 틀렸습니다. 지역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만 존속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네, 전세권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최장기 때문에 안 됩니다. 써봐야 의미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네,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가겠습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 관련하겠습니다. 자, 일단 27번부터 봅시다. 1.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될 수 있다. 됐습니다.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기죠. 그러니까 영구 설정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전세권에 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맞고요. 네 번째, 전세권은 타인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자, 전세권 대상은 부동산이죠.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으니까 건물만 되는 게 아니죠. 모두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 대상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토지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다. 건물 전세권도 있지요. 4번 질문 틀렸고요. 다섯 번째, 전세권에 관해서는 무슨 면제권? 그래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권도 있고 모두 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인정되면 물상 대의성까지 같이 들어가요. 자, 우측에 30번 가겠습니다. 존속기간. 자, 1. 전세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 제한은 없다. 틀렸죠? 지상권은 최단기, 임차권은 최장기 삭제됐고 현재 전세권은 모두 있고 모두 있다. 전세권은 최단 존속기간하고 뭐가 있다? 최장기. 두 가지 다 있다는 얘기죠. 자, 최단기는 토지 전세권은 없고요. 어디만 있는 거예요? 건물. 최장기는 토지, 건물 다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전세권 있어서 존속기간을 몇 년 약정했다?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 이를 1년으로 한다? 토지는 뭐만 있어요? 최장기 몇 년 넘지 못해요? 10년. 그러면 계약기간 해볼까요? 자,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약정했어요. 몇 년입니까? 1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네? 10년이요, 10년. 넘지 못하니까. 아시세요? 자, 그러면 약정을 갖다가 7년 했어요. 네,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응? 기준 기간을 넘으면 단축하고 기준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년 정하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자, 1년 정하면 1년일까? 10년입니까? 네, 6개월 정했어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뭐라고요? 왜 또 1년이야? 6개월이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3개월 정했어. 3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3개월이라고. 최장기가 그렇단 말이야. 기존 기간보다 뭐하면 길게 정하면 단축시키고 기준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인정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번 집은 뭐예요? 1년 미만 정하면 뭐예요?
그 미만 가는 거지 1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단기가 아니고 뭐에 가는 거예요? 지금 최장기 얘기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법 조문에서는 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갱신청구권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지상권에서 기간 만료가 됐을 때 1차적으로 쓰는 게 뭐죠? 갱신청구권. 이때 설정자가 예스하면 갱신되고 노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조문상 전세권자는 갱신권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권리예요? 지상권자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는 날부터 소멸한다? 아니죠. 전세권 통고는 66이야. 주인이 해도 6개월, 이쪽이 해도 뭐다? 6개월. 임대차 해지 통고는 675. 전세권 소멸 통고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조건 뭐다? 66. 임대차 해지 통고는 뭐라고요? 675예요. 조문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 기간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3자에 대해서는 뭐다? 기간 뭐예요? 약정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별표 두시고 팔의 태도니까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 1.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뭐해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뭐 되지 않으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권은 종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담보 물건과 같은 기능을 해요. 전세권은 뭐가 되고요? 종. 반환 채권은 뭐가 된다? 주. 자,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뭐하면? 소멸하면. 자, 무담보인. 즉, 전세권 없는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뭐가 된다? 허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있고 종이 있을 때는 뭐만 독립해서 종된 전세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끝나고 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질문할게요. 전세권 등기돼 있죠?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입니까? 아니면 가서 빡빡빡빡 지어야지 소멸합니까? 네,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 없는 뭐밖에 없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전세권 없는 무담보인 뭐야?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도 뭐하다? 허용됩니다. 두 번째,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뭐가 됐다? 가름.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꼭 전세금이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채권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죠. 가바구라고 매매를 합니다. 아파트 매매했는데 10억의 매매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자기가 6개월만 자기가 꼭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매매하면서 6개월만 주인이 뭐하고 계속 살고 6개월 뒤에 주기를 약속하는 경우. 그때 이제 무슨 등기를 하겠죠? 전세권 하겠죠. 그러면 매매대금의 10억 중에서 7억은 돈을 주고 매매대금의 3억 채권 있잖아요. 그 3억 채권을 뭘 해가지고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번째가 2번 질문 틀렸죠? 세 번째,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면 경매를 뭐하려면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제에서 전세 목적물 반환 인도 의무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뭐해서 완료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뭐에 빠뜨린다?
네, 기간 만료되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 변제기,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변제기, 서로 변제기 너변 나변이죠.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식. 동생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 있어요? 항변권. 항변권 있으면 딱 내용 나오세요. 그 다음 항변권 있으면 그 다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잖아요. 그럼 아직 뭐가 아니에요? 이행체가 아닌 상태에서는 경매 집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변, 나변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저쪽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해서, 반대 의무 이행이 뭐죠? 두 가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요? 서류를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걸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3번 보면서 특별법,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면 주인은 뭐 줘야 되고 보증금 변제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변제기, 서로 무슨 기죠? 변제기죠. 그죠? 변제기죠. 자, 이때 주택 임차인은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해서, 즉 뭐를 뭐해서 목적물 반환해서 저쪽을 이행시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 의무 이행 뭐 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을 뭐 하지 않고 반하지 않고 지체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습니까? 네, 어느 게 맞아요? 뭐에 빠뜨리지 않고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지체에 빠뜨린다고 목적물을 뭐 해버리면 반환하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주택을 뭐 하지 않고도 반환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법은 경매 들어갈 때는 뭐에 빠뜨린다? 근데 특별법에서는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게 정석이야. 그래서 이거면 이거 맞고 저게 맞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한 개의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하더라도 전세권 목적물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뭐로 하고 변론을 하고 뭐는 없다. 이게 판례 원파냐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뭐로 하고 변론을 하고 뭐는 없다. 경매 신청권 없다. 네, 그 판례를 제가 적어둔 문장은 이거죠. 이거 썼을까요? 건물 일부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그죠? 자, 전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입장권은 있어요? 전부 뭐는 있다는 거? 우선 변제권은 있죠. 그 판례 압축해 드린 거예요, 이게. 전체 뭐는 할 수는 없으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그럼 뭐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나 뭐는 없다? 경매 신청권은 없다. 다섯 번째, 전세권만 설정되는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제3자에게 뭐가 돼도 경락되더라도 전세권자 용익권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뭐가 앞에 있어서? 전세권 다음에 저당권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러면 경매되더라도 전세권은 앞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33번 판례니까 여러 번 읽어두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34번
기억,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죠.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도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면제권 갖는다. 기억 맞죠? 니은 맞죠? 전부 입장권은 있습니다. 디귿, 목적물 전세권자는 목적물 통상 권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까? 네?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목적물상 과실을 수차지 못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무슨 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죠. 필요비 상한은 인정이 안 되죠. 뭐는데도 임차인은 필요비도 있고 뭐다? 유익비. 자, 임차인의 필요비는 네? 자, 주인이 반환 요구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언제? 지출 즉시. 유익비, 반환 요구할 때 행사할 수 있다. 네. 반환 아니에요. 계약이 뭐야?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아시세요? 203조 계약관계 아닐 때, 본건 없이 점유할 때 회복자한테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전부 다 언제? 반환시 들어갑니다. 다음, 미음 전세권 소멸 통고의 법률적 성질은 무슨 권? 형성권이라 본다. 네, 맞는 지문. 통고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통고 들어가면 바로 끝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요? 네, 통고가 될 때 항상 일정 기간 지나야 된다는 것. 비읍 전세권자 처분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뭘 기억해야 돼? 그렇지, 지상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지상권, 처분 특약, 음지 특약은 효력이 없어. 근데 무슨 권은? 그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읍 맞는 질문이에요. 숏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받은 전세권자는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럼 아까 분리시켰네. 니은하고 시옷을 완전히 분리시켰죠. 그죠? 그래서 2번 니은하고 뭐예요? 시옷. 그 두 가지가 옳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 가겠습니다. 무슨 물건이요? 자, 담보 물건 위에는 뭐가 있죠? 네? 3편 채권 있고 2편 물건에 담보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담보 물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관계 들어가요? 주종 관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이 채권을 갖다가, 그죠? 명칭을 잡아주겠죠? 담보 물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유담보 채권. 담보 물건 없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무담보 채권. 이렇게 쓰는 게 수험생한테 딱 좋은데 학자는 절대 그렇게 안 불러. 유담보 채권을 고친 말이 뭐야?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부르고, 무담보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일반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소멸시의 대상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안 되는 게 뭐예요? 점, 소, 유, 질, 저. 그러면 일반 채권 소멸시에 걸려 죽을 수 있죠? 죽습니다. 자, 유담보 채권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이게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주고 이게 뭐니까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주인이 죽는데 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같이 따라 죽어야지.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자, 채권이 움직이면 종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데려가셔야죠. 이게 뭐예요? 조반성. 주가 죽으면 종도 죽고 주가 가면 종도 간다. 아시세요? 그러면 부정성도 있고 무슨 성? 수반성도 있죠. 그러면 담보물권 종류 세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카센터. 무슨 센터예요? 카센터 뭐 때문에? 카센터에서 자동차 뭐 하는 도중? 점유하는 도중 그 자동차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간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근데 카센터는 사실은 항변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 도급계약이거든요. 자동차 고쳐달라는 도급계약에 따르게 되면 갑하고 을은 서로 뭐야? 항변권이 있는 거야. 근데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또 카센터 주인은 뭐야? 점유증 발생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고요?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권. 두 가지 갖고 있다가 예? 주인한테는 뭐 항변권이든 유치권 관계없잖아요. 근데 저 바깥에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를 팔아먹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동차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때는 항변권 가지고 공백하면 안 되지. 항변권은 물권 아니고 뭐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는 항변권 못 던져. 이때 뭐 가지고 던지는 거야? 유치권 가지고 못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주인한테 야, 너 수리비 내놔 할 수 있을까? 왜 없어요? 채권은 오직 전 주인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또 전당포 주인 갈 때 전당포 할 때 빈손 가면 돈 빌려줘요. 그래서 집에 감당하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동산을 들고 담보로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질권이에요. 그래서 전당포는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은행 갈 때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어야지 돈 빌려주죠. 이게 무슨 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붙어있는 채권들을 뭐라 한다? 유담보 채권. 없으면 뭐예요?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 네.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유치권. 네. 50만 원 채권 나왔는데 수리비를 40만 원 줬어요. 잔액이 10만 원 남았어. 뭐 나왔다고요? 그러면 전부 유치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치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요. 자,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렸습니다. 9천만 원 갚았습니다. 잔액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1,000만 원쯤 미칩니까? 전부에 미칩니까? 있죠? 이런 걸 불가분성. 무슨 성? 나눌 수가 없다.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게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러면 전세권은 불가분성이 있을까요? 이 대답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 밑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무슨 물건이지만 용익이지만 무슨 성질도 있다? 담보물권 성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미치는 것이 뭐다? 불가분성. 자,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죠. 뭐가 생명? 여긴 점유 밑에 유치권 깔려있는 거죠.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아요? 네,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변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무슨 성이 없다는 거. 저당권은 점유는 없지만 무슨 권? 무슨 성? 물상대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유치권 문제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틀리지 말아라. 특히 뭐 때문에 틀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점유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갑이 있어요. 누구요? 갑. 자,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은 뭐만 있어요? 소유권밖에 없죠. 네? 자, 갑은 유치권 설정자다. 맞을까? 틀릴까?
절대 없습니다. 왜요? 설정해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가본 주인은 소유권이었는데 저당권 설정자다. 맞죠? 무슨 관계니까? 계약 관계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그래서 이걸 유치권을 뭐라 한다? 법정 담보 물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점유 가지고 해보는 게 무엇일까요? 유치권자의 이 현재 점유, 그죠? 채무자한테 뭐 주면 안 된다? 점유를 주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주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인정할 거예요. 자, 167페이지 1. 담보물권 성질. 1. 담보물권 부정성 있는데 이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은 아니고요. 이 부정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 저당권 있는 게 근저당이 있어. 무슨 저당? 근저당은 나중에 뭐가 떨어져요? 근이 떨어져 나가. 근저당 위에는 채권 최고액이 있고요.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 되죠. 그러니까 뭐 되기 전까지 저당권 되기 전까지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채무가 뭐가 돼도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정성 완화. 그래서 약정, 근저당, 부정성 완화. 법정, 유치권, 부정성 엄격. 부정성이 엄격한 데가 어디예요? 법정, 유치권은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날아가죠. 근데 약정에 근저당이 있었죠. 거긴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된다? 완화. 두 번째, 유치권에는 물상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성? 물상대성 없습니다. 세 번째, 피담보 채권 일부가 변제로 인해서 소멸되면 그 목적물 일부도 담보물권 구속에서 벗어난다.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네 번째, 저당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으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도 불가분성이 있죠. 다섯 번째, 민법상 담보물권은 타 물권임을 뭐라 한다? 원칙. 자, 볼게요. 소유권 뺀 나머지가 제한물권이죠. 갑이 소유권이죠. 그러면 지상권, 제한물권, 지상권은 타인 토지 사용하는 거죠. 지역권도 타인 토지 이용하는 거죠. 전세권도 타인 부동산 사용하는 거죠. 유치권, 타인의 부동산, 동산을 유치하는 거죠. 저당권도 뭐예요?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수정하는 거죠. 따라서 제한물권은 전부 다 뭐예요? 타. 그래서 뭐예요? 제한물권은 뭐예요? 타 물권임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5번 정답. 네, 넘기시고요. 자, 문제 3번. 우선 변제권 없는 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유치권자, 우선 변제 없어요.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왔네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시, 저당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도 무슨 권이 있는 거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인데 무슨 가등기?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있죠. 일반 가등기는 순수한 부동산 등기법 적용되겠지만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죠. 그죠?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에서 통지해서 몇 개월? 2개월 경과해서 청산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본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시세요? 그렇지만 그 후순위 권리자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산기간 내에 불만이 있으면 뭐 터뜨린다?
경매 터트리면 경매로 끌려가야 돼. 그러면 가담보권자는 졸지에 뭐가 돼서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뭐 받는다? 우선 변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될 확률이 99.99%가 되기 때문에 가담보권자는 스스로 뭐 해버린다?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시 뭐로 본다? 저당권 본다.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360조, 가등기 담보권 피담보 채권 범위 360조 동일하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 아니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본다고? 경매 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니까. 자, 5번 가겠습니다. 담보물권 특질 중 무슨 성?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번 피담보 전부 변제가 뭐 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뭐가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이게 무슨 성? 불가분성. 잔액이 남으면 효력이 전체 미칩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건물 전부 전세권 설정됐다. 전세금 일부 변제. 네,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건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했어요. 5억짜리로. 근데 일부만 줬어요. 3억만 줬습니다. 잔액 얼마 남았어요? 2억 남았습니다. 2억으로치만 목적물에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네. 그러면 전부 경매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전부 경매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아니 계속 논리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건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 5억을 했는데 얼마만 줬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그러면 목적물 3억 원어치만 미쳐요? 아니면 2억 원어치만 미쳐요? 전부에 미치냐고? 그럼 전부에 미친다는 이 말이 맞으면 전부 경매할 수 따르면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답을 맞히고 이게 틀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건물 일부에 뭐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네. 네. 전부 경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을 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미치는 걸 뭐라 그러죠? 불가분성이라 하죠? 네? 근데 갑자기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 갑자기 불가분성에 의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 전부 경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 불가분성은 어디? 건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해서 잔액이 남아있을 때 전부에 미치는 게 불가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전세금 뭐예요? 일부와 관련된 얘기지. 건물 일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 뭐라고?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무슨 성에 의해서?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경매할 수 따르면 틀린 질문이요. 전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성은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전세금 일부. 전세금 뭐라고요? 일부 변제받았을 때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불가분성에서 뭐예요?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지. 갑자기 어디다 붙여가지고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했는데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경매할 수 있다면 전혀 논리가 안 맞는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분성은 뭐예요?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 네, 거기까지고요.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